오늘은 이제 2학기 첫 시간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두 가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첫 번째는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면 좌표 위에 있는 두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, 먼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나눌 것은 수직선 위에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, 일단 A의 x좌표가 x1이고, 그죠? 수직선은 x좌표밖에 없잖아요. B의 좌표가 x2라고 하게 되면 상황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,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큰 상황, 그 다음에 x1과 x2가 같은 상황,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1이 큰 상황,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, 우리는 사실은 요 아이는요, x1과 x2가 위치가 같다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0일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요 아이를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하나로 정리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, 요렇게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이렇게 크거나 같은 상황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상황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x1이랑 x2를 비교했을 때 x1이 더 큰 상황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보면은 첫 번째 상황입니다. x1이랑 x2를 비교했을 때 x2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는 B의 좌표가 조금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요. 물론 같은 상황도 있지만 조금 분리된 상황으로 그림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B가 여기 있고요. A가 지금 여기 있고,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A와 B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건데, 이 길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빼서 그 차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혹시 안 보일까봐, 그죠? 그래서 x2에서 x1을 빼서 우리가 길이를 이야기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, 그쵸? 오른쪽에 있는 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좌표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. 두 번째 상황은 오히려 반대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x1이 x2보다 조금 더 큰 상황이었으니까 A와 B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A가 오른쪽에 있거든요. 오른쪽. B가 왼쪽에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A와 B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빼면 그 차이가 바로 길이가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. 그래서 이렇게 A, B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에서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빼서 나타내.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선분 AB의 길이라서 선분 AB라고 쓸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최종적인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쓸 거냐면 선분 AB라고 이렇게 쓰고요. 두 개의 x좌표의 차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거예요. 그럼 이제는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의 그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보려고 하는데, 일단 좌표 평면에 점을 한번 찍어서 나타내 보면은 A라고 하는 점이 x1, y1이니까 여기다 점을 찍어요. x좌표가 x1이고요. y좌표가 y1인 점을 찍었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B라고 하는 아이는 x좌표가 x2니까 여기 x2, 그 다음에 x2, 그 다음에 y2, y좌표가 해서 이렇게 요 해당하는 좌표를 찾아서 점을 찍었는데,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어디냐면 요 길이거든요. 요 길이. 요 길이.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로 배운 거를 활용해서 한번 나타내 보자면, 일단 먼저 처음에 요 길이. 요 길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, 여기 보세요. 요 점의 x좌표가 x2, 1이고, 요 C의 좌표가, x좌표가 x2라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고로 이렇게
x2에서 x1을 빼서 나타내도 되지만 이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절대값 x2 빼기 x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길이가 필요해요. 요 길이가. 왜냐면 지금 이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이제 정리가 증명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요 길이가 필요한데 그럼 요 점의 y좌표가 지금 현재 뭐냐면 y2, 그죠? 그 다음에 요 C의 y좌표는 누구냐면 A와 같으니까, 그쵸? A와 같으니까 이렇게 y1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 이 길이랑 같아가지고 요 길이를 나타내면 물론 y2 빼기 y1이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어요.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무엇이 성립하냐면 A, B의 길이의 제곱,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각각의 변의 길이의 제곱과 같더라 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AC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요 절대값 x2 빼기 x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것은 y2 빼기 y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면 좋은 성질은 누구냐면요.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을 제곱을 하게 되면요. 이렇게 괄호에 별이 든 것을 제곱한 것과 결과가 같아요.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각각이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으로 쓸 수 있거든요. 네, 이때 우리가 궁금한 건 a, b의 제곱이 아니라 a, b가 필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? 예, 각각의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이 a, b라고 하는 것의 길이는 루트를 씌우는 거죠. 루트를 씌우고 길이는 양수니까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유도 과정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고 그다음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마치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던 그 공식들이 또 활용이 되더라 라고 기억을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. 유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그 결과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이렇게 A와 B가 있을 때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이렇게 하시고요. 각각의 X좌표 X2에서 X1을 빼서 제곱하고 각각의 Y좌표인 Y2에서 Y1을 빼서 제곱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그럼 한번 두 개의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다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네, 각각의 X좌표의 차, 그 다음에 각각의 Y좌표의 차를 구해서 우리가 선분 AB라고 하는 것은 루트 4 백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2예요.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땐 조심해야 돼요. 그 다음에 1 빼기 3의 제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?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할 때 마마니까 플러스가 된다는 거 조심하고요. 그럼 여기가 4 더하기 2의 제곱,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.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6의 제곱,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제곱과 같은 거니까 그쵸? 36 더하기 4가 돼가지고 루트 40이 되겠죠. 루트 40은 2루트 10 해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 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 사실은 조금 특이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한 점이 원점인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가 둘 다 0인 거잖아요. 그쵸? 지금 제가 보라색깔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점이 원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은 OB인 상황이겠다. 그쵸? 그래서 특정한 점이 이렇게 한 점이 이렇게 뭐예요? 원점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다 0이 돼요. 그래서 결국은 마치 이 주어진 점을 뭐 한 거? 네, 각각 제곱해서
더한 것처럼 보여요. 그래서 요 i는 이렇게 사용도 해야 되고 이렇게 주어진 점을 또 다르게 활용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 i를 정리해서 요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얘는 5a가 되는 거고 루트 이 점들을 각각 제곱해서 결과론적인 거죠. 제곱을 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점이 0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은 거니까. 그래서 얘가 루트 25가 돼서 5가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보았습니다.